물 한 모금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 많이 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 상황이 벌어진다면 웬만하면 그 자리를 피하는 소심한 촌부입니다. 그런 촌부에 불과하니 쌈이라는 것도 할 줄을 모르지요. 오죽하면 모든 싸움에 질 자신이나 있을까요? 그런 물 한 모금도 요즘은 말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국민으로서의 모독받음이 불편해서입니다. 물론 모독받았다 하여 당장 내 생계가 영향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독을 감내할 만큼 마음 착한 것도 아닙니다. 국무위원의 입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느니 모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느니 아주 지랄이 풍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더군요. 게다가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으려 시도합니다. 역사란 인간사에 남아있는 시간과 장소의 흔적임에도 그 흔적을 입맛에 맞게 고쳐 자신들의 세계관을 정당화하고자 지랄 연병을 떱니다. 또 죄송합니다. 이 표현조차 아깝습니다. 한일의 발전적인 파트너십 좋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는다면 이보다 더 지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역사까지 왜곡시켜가면서 관계 맺기를 원한다면 이보다 더 지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 등의 흉상을 치운다고 합니다. 그들이 귀한 일본 군인들을 많이 죽여서 미안했던 걸까요? 설마 그럴 리가 있으려고요. 병역이 면제되는 사범학생이 간도 특설대 자원한 것이 자랑스러웠을까요? 귀한 일본 사람 목숨 보존해 준 것으로 일본에 우쭐대고 싶었을까요? 설마 그럴 리 없겠지요. 수많은 왜군을 수장시킨 이순신 장군이 정말 죄스러워 광화문 광장에 왜 조선시대 사람들만 있냐고 주장하는 걸까요? 설마 그럴 수가 있으려고요. 역사를 바꾸면 올바른 한일 파트너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설마 정말 그럴 리야 없겠지요. 우리와 피가 다르지 않은 이상 그럴 리는 없겠지요. 치욕은 치욕대로, 영광은 영광대로, 그대로가 역사입니다. 눈을 가려도 사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귀를 막아도 천둥이 막히지 않습니다. 동북 공정으로 남의 역사마저 탐하는 오랑캐들과 아시아를 해방시켰다 주장하는 오랑캐들과 똑같은 밤 문화를 답습하고 싶은 건가요?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상세하게 가감없이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치욕의 역사도 저항의 역사도 우리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 점이 우리가 오랑캐들과 다른 점입니다. 물론 역사를 바꿔 기록하고 싶은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태종 이방원은 말에서 떨어진 후 사관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신하들에게 당부했으나 그 말마저도 사관은 기록했지요. 세종대왕도 아버지 태종의 실록을 보고 싶어 했으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신하와 사관들의 반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이 무오사화를 일으켜 자신의 사초를 보았다고 알려지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겨우 아버지의 베낀 사초 일부분을 본 것에 불과하지요. 그나마도 그것은 최악의 선례로 기록되어 이후 실록의 열람은 더 금기되었습니다. 몰입애들에게 부탁합니다. 더 이상 역사를 능멸하고 국민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은 대대로 국난과 국치를 극복해온 역사적 국민입니다. 경술 국치 이후 90여 년 만에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국치를 맞이했지요. 1997년의 IMF 금융위기 말입니다. 외국 자본의 농간에 나라의 경제 주권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신용평가 기관들은 대한민국을 농락하였습니다. 우리의 외채는 확장금리 20%대의 사채이자를 물어야 했지요. 애써 빌린 돈도 우리 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기업은 파산됐고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장롱 깊은 곳에 금부치를 꺼내 달러로 바꾼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산발적인 운동은 전국적인 운동이 되었고 보잘것없는 돌반지로 시작된 움직임이 나라를 살리는 희망의 들불이 되었지요. 그 희생을 바탕으로 45개월간의 IMF 체제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민이 나라를 구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허탈한 것은 당시 달러를 쥐고 있던 사람들은 환율로 엄청난 부를 챙겼다는 것입니다. 돌반지를 내놓아 나라를 구한 국민은 얼마나 허탈감을 느꼈을까요?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전국의 많은 유생과 농민, 스님들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려 나섰습니다. 눈이 뚫리고 코가 베이고 귀가 베이면서도 나라를 구하고자 나선 것은 민초였습니다. 그럼에도 선조는 자신과 같이 도망다니던 신하들과 마부마저 호종공신으로 추존합니다. 선무공신 1급으로는 이순신, 원균, 고원백 뿐이었지요. 이에 이양복이 부당함을 말하나 선조는 나라를 구한 것은 자신이 명나라를 불러들였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이양복과 류성룡은 차마 공신 책봉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점입가경인 것은 경기도의 홍계남, 경상도의 곽재우, 전라도의 고경명, 김천일, 충청도의 조헌, 함경도의 정문부 등 의병장들은 공을 세웠을 땐 의심을 받았고 패전했을 땐 그 책임을 모두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니 곽재우는 산으로 숨어들어가 담보롯으로 세상을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이없는 것은 역사의 반복입니다. 독립군들도 조선의 정규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민초들이 모인 의병이었습니다. 핍박받던 노비, 천민 출신임에도 나라 잃은 울분으로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으로 원했던 것은 부귀가 아니라 나라의 독립일 뿐이었습니다.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이 일본에게서 받은 돈과 자기로 호강할 때 배골고 추위와 공포에 떨면서도 나라를 되찾고자 광야를 떠돌던 그들을 오늘날의 몰입애가 부관 참시하고자 하니 이 모욕감을 어찌해야 할까요? 그 몰입애들에게 권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느니 나불거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라를 구하고자 나섰던 민초들을
역사에서 지우려 궤변을 나불거리지 마십시오. 피난이나 단인 주제에 공신인내, 드넓은 땅과 재산을 누릴 때 민초들은 얼어터진 손에 쇠스랑과 낫을 들어 코 베이고 귀 베었습니다. 당신들이 반민족의 대가로 자기와 재산을 받아 기생집과 도박판을 기웃할 때 민초들은 광야의 흙바닥 위를 기어다니며 독립을 꿈꾸었습니다. 당신들이 장수 같은 몸을 가지고도 기묘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할 때 국민들은 허약한 허리로도 청춘의 36개월을 복무했습니다. 당신들이 달러를 손에 쥐고 환율이 최고점에 오를 때까지 기다렸을 때 국민들은 장롱 속 돌반지, 결혼반지를 나라에 바쳤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국민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니요. 모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니요. 이항복은 선조에게 말합니다. 장졸들에게 매몰차게 했으니 뒷날 위급할 때 힘을 다하게끔 요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예언이 되고 맙니다. 병자호란 때는 의병이 일어나질 않았으니까요.